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효영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당진시가 아동 친화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은 8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산과 육아, 의료와 여가 등 소아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인프라 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시가 19일 예정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대규모 집회를 놓고 방역수칙 준수와 타지인의 집회 참가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당진시가 해수부의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에 당진항 개발 계획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당진시 아동 친화도시 원탁토론회에서 소아청소년을 위한 병원 건립의 필요성이 또다시 강조됐습니다. 이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시는 지난 7일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 시민 참여 비대면 원탁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집단별 토론에서 당진시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고 상시 응급응대 가능한 소아청소년 병원 건립 필요가 그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당진은 여러 기업의 유입으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하면서 0에서 14세 소아 아동의 연령 대비 인구 비율이 14.45%로 전국 평균인 12.8%보다 약 2%가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출산, 육아, 의료, 여가 등 소아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인프라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진시에 위치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은 모두 8곳입니다. 대부분은 토요일까지 문을 열지만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진료를 보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응급실로 가야 하는데 당진에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한 곳밖에 없는 겁니다. 또 현재 소아 전문 의료기관 중 4개소를 지정해 휴일 당번제 진료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4달 사업이 끝이 납니다. 한편 김홍장 당진시장의 공약 중 하나는 소아 및 아동 전문 긴급의료지원체계 구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동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한 가시화된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기재 의원은 지역에서 태어나고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의 우선적 과제이자 중요한 책무라고 전했습니다. 당진시 보건소 관계자는 당진시 소아전문병원 8곳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에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저희는 단독 개원이 7군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료 시간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작지만 8곳이라고 하는 곳이 인구 대비해서 적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원하는 진료를 받는 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느껴진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주민 수관 사항인 어린이 전문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정치적 행정적인 관심과 노력에 정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이정원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19일에 예정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지난 17일 비대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김 시장은 방역수칙 준수와 타지인의 집회 참가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김홍장 시장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저는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11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223명을 기록하며 사흘 연속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가 감염 확산세가 점점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과 강원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 당진시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매우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천안, 아산, 서산 등 인접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19일 2,500여 명이 모이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의 대규모 집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이번 집회가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번 집회가 지역 감염으로 이어져 그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당진 지역사회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척도라 할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 어떠한 권리나 가치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이 당진시의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면 아래의 방역수칙과 지침들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최 측에 호소합니다. 1m 이상 거리두기, 발열 체크,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과 같은 핵심 방역수칙은 물론 모든 방역수칙들이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타지인의 집회 참가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방역관리 인원 선정과 배치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집회 당일 당진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역관리요원이 당초 협의된 방역수칙은 물론 동선관리와 행사표의 준수 여부 등을 빠짐없이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며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위반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추가 조치가 취해짐을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더욱이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사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최 측과 참가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최 측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참가자들에게 반드시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하고 중대한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피로감에 우리들의 의지가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는 이때야말로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더욱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와 같은 핵심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집회와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이들의 희생 끝에 얻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는 작은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당부를 드리면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노조 여러분과 당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진시가 해양수산부의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에 당진항 개발 계획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신평에서 내항 간 연륙교와 서부두 매립 지역의 진입도로를 반연토록 해 연결성을 가속화하고 물류 항만 육성과 친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수부의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은 전국 60개 항만에 대한 향후 10년 동안의 정책 방향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당진 성문 방조제 해상에서 해루질을 하다가 고립된 남성 3명이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4일 오전에도 같은 곳에서 해루질을 하던 40대 남성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는 등 해양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루질을 할 경우 물때를 잘 확인해 빨리 빠져나와야 하고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을 위해 방수팩을 소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됐고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공사장도 가동률과 가동시간이 조정됐습니다. 황석태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어 계절관리제 시행 등 선제적 대응 역량을 높이고 취약계층 보호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라서 반출 금지 구역의 나무 이동 통제가 중요한데요. 지난 2일 충남 공주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인되면서 충청남도가 이동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효진 기자입니다. 건강한 나무들 사이에 붉게 고사한 소나무가 보입니다. 소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병에 걸린 것입니다. 지난 2일 충남 공주시 탄천면 인근 산림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소나무류의 반출 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를 빼돌리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당진시의 경우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반출 금지 구역은 없지만 외부의 목재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전유진입니다. 당진시가 10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해 당진 전통시장 내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점포에 인도 무단 점유가 여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원 기자입니다. 당진시가 2018년 10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해 당진 전통시장 내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도 점포에 인도 무단 점유가 여전해 혈세 낭비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방송 취재 결과 도로 양옆에 있는 점포들이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시민들은 차도로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불법 점거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비가림 시설은 도로 경계선이 아닌 인도 복판에 설치되어 있어 점포들이 그 부분까지 점유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 시설물입니다. 시는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 이후 무단 점유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상인들의 무단 점유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특혜 의혹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전통시장의 도로와 인도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점포 주인들의 불법 점유를 시가 눈감아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진시 경제과 관계자는 상인들에게 누차 얘기했고 과태료 부과는 도로과 소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관계자에게 재차 문의한 결과 전통시장 도로는 시장으로 편입될 예정이라 경제과 사안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비가림 시설에는 10억 원이 훨씬 넘는 공사비가 투입되었지만 정작 개선은 하나도 되지 않고 있어 명분과 신뢰가 없이 예산만 낭비되었으며 일부 상인들에게 특혜만 주는 꼴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JIB 뉴스 이정원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외목마을 마리나 조성 사업이 5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외국 투자를 유치해 순탄하게 개발이 진행되는 듯 했지만 지금까지 사업 계획서조차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전효진 기자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외목마을 마리나 조성 사업. 민간 투자와 더불어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300억 원을 투자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충남에서 유일한 거점형 마리나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해양수산부가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대상지로 당진 외목마을을 포함한 부산 등 총 6곳을 선정했습니다. 이후 2년 뒤인 2017년 중국 국영투자개발 전문기업인 야오디그룹의 한국법인 CLGG 코리아와 협약을 체결하며 순탄하게 개발이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CLGG 코리아가 2017년 7월 해수부와 협약 이후 어떤 사업 계획서도 내지 않고 있어 당진 외목 마리나 사업은 장기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CLGG 코리아와 해수부 간 협약으로 당진시의 경우 권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약에 그 사업에 대해서 권한이 있으면은 사업을 이제 그만 포기해라, 아니면 뭐 그만해라, 아니면은 어떻게 다시 뭐 변경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면 해양수산부랑 그 CLGG 둘만의 협약이거든요. 또한 당진시는 CLGG 측과 올해에도 면담과 투자자 소개를 진행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CLGG 코리아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며 모호한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실시 협약을 체결한 후에 저희가 사업자한테는 종합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계획들을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직은 계획이 수립돼서 저희한테 요청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김홍장 시장의 공약인 만큼 당진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시와 해양수산부가 외목 거점형 마리나 사업 부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JRB 뉴스 전유진입니다. 당진 내 청소년 흡연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청소년 흡연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당진 버스터미널 인근 골목입니다. 이곳은 당진 청소년들이 수시로 흡연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벽면에는 흡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많이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리낌 없는 청소년 흡연에 인근 상인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어른들을 의식했지만 요즘은 이마저도 사라졌다고 한탄했습니다. 한 상인은 제일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게에 방문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자 일부 학생이 보복 협박을 했다며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충남도 청소년의 흡연율은 남학생 10.9%, 여학생 5.2%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월 20일 이상 흡연하는 남학생은 5.8%, 여학생은 1.7%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충남도에서 청소년이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를 사려고 시도한 학생 중 구매할 수 있었던 남학생은 74.2%, 여학생은 68%나 됩니다. 당진시 보건소는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이제 공문을 돌려서 각 학교마다 다 돌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동 금연을 신청을 받아요. 금연 교육을. 그러면 그 계획 안에 이제 저희 전문 강사님이 나가서 이제 교육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한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한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으며 적발된 학생의 경우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하고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진 버스터미널 인근과 인적이 드문 곳에 청소년 흡연자가 많다 보니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금연 교육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청소년들의 상습적인 흡연 장소와 인적이 드문 곳에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CCTV를 설치하는 등 흡연을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RB 뉴스 전유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방송 초대석 순서입니다. 당진 첫 개방형 심평면장으로 당선된 최기환 예비 심평면장을 모시고 당선 소감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당진 최초로 개방형 심평면장으로 선출된 최기환 예비 심평면장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진 최초의 개방형 심평면장으로 어떻게 심평면을 이끌어 나갈지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먼저 당진에서 최초로 개방형 직위제로 심평면장에 선정된 소감부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저를 그 개방형 직위 심평면장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심평면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개방형 직위 면장 제도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반대 의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평민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선택을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마 개방형 직위 면장 제도를 통해서 우리 심평면이 한층 발전되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심평면을 꾸려나가실 계획인가요? 제가 근본 개방형직이 그 공모를 해가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지역에서 있어가면서 시의원과 또 조합장을 할 때 또한 또 개발위원장을 해가면서 심평 지역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것을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구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방직의 면장이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단결에 대해서 상당히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심평면이 지역 발전이 인구가 당진과 송악읍에 이어서 세 번째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한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족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 문화, 체육, 또 공원, 또 여러 가지 수영장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문화복지 시설에 대해서 확충을 통한 또 어느 예산 확보를 통한 발전을 시켜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충남도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 사업에 따라 신평지역은 현안 추진비 4억 원을 지원받게 됐는데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아마 이 공모 사업이 이제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에 맞는 이런 제도의 일환으로 시작이 돼서 금년에는 충청남도 주관으로 이렇게 개방 면장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아마 그 개방형 면장 제도를 도입한 그 면에 4억 원 정도를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데 뭐 예산을 보면 상당히 적은 액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분야가 아마 있을 건데 아마 도에서 어느 부분에 쓰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내려진 사업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라든지 마을자치,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부분에 쓸지에 대한 부분을 서로가 논의해서 이렇게 사용처를 쓸 생각입니다. 네, 당선 과정에서 공무원 노조 등의 반대 등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가요? 이 부분이 뭐 저도 신문에서 좀 봤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이 개방형직위 면장 제도에 대한 불만이 좀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안 했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저는 그런 부분을 또 이해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지방분권에 마친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이왕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좀 지켜봐 주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평면이 시행을 해서 잘못과 또 잘된 부분,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서 좀 객관적으로 심도 있게 평가를 통해서 정말 이 제도가 잘못됐구나, 이 제도가 정말 잘 됐구나 하는 부분을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을 다 통해서 우리 행정과 또 행정에서 뭐 이런 신평면 개방 면장의 일을 하는데 행정에서 도움을 안 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와 또 면이 같이 상생해가면서 그 지역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협조해가면서 노력해가면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평 면민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개방형직위 면장에 이렇게 뭐 취임식은 아직 안 했지만 돼가면서 여러 가지 면민들이 이제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지역에 부족했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이런 부분, 또 신경을 덜 써서 이런 부분이 낙후됐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울 겁니다. 중장기 계획은 용역을 통하든 아니면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신평면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겁니다. 정한 순위를 가지고 주민자치나 마을자치나 우리 면민들이 같이 회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발전의 방향을 정할 것이고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같이 호흡을 해가면서 우리 신평면 발전시킬 거고요. 아마 지금 당진과 송악의 인구가 세 번째긴 합니다만은 우리 신평면이 상당히 낙후된 그 문화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들어서 정말 누구나 살고 싶은 신평, 정말 살맛나는 신평으로 만들 것이고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금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업에 대비한 업청사 용지 확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지금 개방형지기 면장을 도입을 해가면서 우리 면민들께서 절실히 느끼는 부분들을 빨리 더 파악하고 그런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서 정말 살고 싶고 누구나 오고 싶은 신평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기한 신평면장 당선인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